다정학형입니다. 오늘 리뷰할 스택물은 바로 이제 평소에 했던 그런 파충류가 아니라 오늘은 바로 진해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. 자, 제가 어저께 밤을 샜어요. 밤을 새다 보니까 지금 피곤해가지고 영상이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일단은 야 이거 좀 네가 좀 잡고 있어주라. 오늘 소개시켜드릴 진해는 이제 국내에는 진해들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. 이제 한국에 서식하는 진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진해들은 종류들이 되게 다양한데 뭐 대표적으로다가 DNE에 속하는 뭐 차자센, 베트남 자이언트 샌드패드, 미얀마 오렌지렉 플레임렉 뭐 다양한 진해들이 있고요. 그 외에도 남미에 서식하는 기간티아, 갈라파고엔시스, 하드위키는 인도구나. 그리고 로브스타, 그리고 위리디코르니스. 일단 진해의 종류는 무진장 다양해요. 근데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 진해에 대한 종에 대한 분류도 잘 안 된 상태고요. 각 지역별, 로컬별로다가 어떤 개체들이 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에요. 그래서 진해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애완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진해들은 종 구분이 확실히 된 건 10%도 안 된다고 해요. 일단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진해는 이제 정확한 세부 명칭까지 까먹었는데요. 여기 있는 진해는 바로 싱굴라타라는 진해요. 싱굴라타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사슴벌레로 따지자면은 도르쿠스라는 그런 이거 괜히 어려운 말 하는 것 같다.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진해 종류 중 하나고요. 이 싱굴라타라는 진해는 전 세계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. 근데 각 로컬과 지역에 따라서 같은 싱굴라타 내에서도 색깔과 문양, 뭐 크기가 다 하나하나 제각각인데요. 그중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 싱굴라타는 이름이 되게 어려워서 저도 까먹었어요. 어차피 분양할 계획도 없으니까요. 그냥 뭐 무성의하게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. 자, 보이시죠? 야, 밥 누가 줬냐? 이거 내가 줄랬는데. 한 마리는 원래 들어가 있었고 한 마리는 이 친구도 지금 밥을 먹고 있죠. 이 싱굴라타라는 진해는 일단 종류는 되게 다양하다고 했는데요. 대체적으로 크기가 크지 않은 약간 좀 중소형 진해에 속하는 게 바로 이 싱굴라타예요.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로컬에 따라서는 이쁜 아이들은 색깔도 엄청 화려하고 되게 이쁜 편이고요. 또 얘네의 장점이라고 하면요, 크기가 작은 진해인 만큼 성격이 좀 온순해요. 그래서 지들끼리 합사를 했을 때 서로 뜯어먹고 막 뭐 물어 죽이는 일이 그나마 적은 편이어서요. 저 같은 경우 이 싱굴라타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에서 서식하는 싱굴라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식에 성공을 했었고요. 그 개체들은 마리당 3만원씩의 새끼를 얘가 100마리 정도 낳았었어요. 근데 전부 다 분양을 보냈었죠. 이 진해는 새끼를 낳으면 어미가 알을 낳고선요, 그 알을 자기가 스스로 품어요. 뭐 옛날 말로는 그 용이 여의주를 품듯이 뭐 그렇게 품는다고 하는데요. 제가 보기엔 그냥 약간 좀 보기 흉한 지저분한 장면인데요. 뭐 사람의 시점에 따라서는 되게 그 장면이 아름답고 신비로울 수도 있죠. 아무튼 어미가 새끼를 물고서는 한 2달 정도 데리고 있으면은 그 알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요, 알에 다리가 생기고선요, 거기서 진해의 모습으로 다 변형을 해요. 약간 처음 생긴 새끼 진해의 모습은 사람의 뭐 인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피지같이 생긴 그 약간 좀 더러운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. 거기서 좀 자라면은 거기서 구더기처럼 자라고, 거기서 나중에 구더기한테 발이 자라나면서 점점 진해의 용모를 갖고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새끼 진해가 되고요. 이 종류에 따라서는 새끼 진해가 어미를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, 뭐 그 외에도 그냥 알아서 그 독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. 이 친구들은 제가 되게 좀 허접하게 키우고 있어요. 사실 얘네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아까 매장 정리하면서 얼떨결에 튀어나왔거든요. 이 건조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싱굴라타에게 박수를 보내면서요, 이 진해에 대한 간략한 사육 정보를 말씀드릴게요. 자, 이게 기초적인 진해의 사육 세팅이에요. 일단은 진해는 주로 습한 환경에 서식하는 게 맞긴 한데요.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도요. 대체로다가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습하면 안 돼요. 이제 진해는 활동을 할 때 이제 주로 숨어 있을 때는 땅 속에 숨어 있다가 활동을 할 때 땅 위로 올라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땅 속은 습하되 땅 위는 약간 건조하게 해주시는 사육 세팅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. 그래서 뭐 매트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많은데요. 예를 들면은 황토와 에코워스, 코코피트 같은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만들어주신 경우도 있고요. 그냥 생으로 에코워스로 깔아주신 경우도 있는데, 뭐 어떤 걸 선택하는 거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다른 거고요. 에코워스를 깔아줄 거면 하단부는 좀 단단하게 다져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다 습도를 좀 높여주신 다음에 상부 또 상단부 한 30%는 약간 건조하게 느슨하게 채워주시면은 개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되게 적합한 환경이 되고요. 그 다음은 여기는 물그릇과 은신처 같은 거는 깔아주신 게 좋아요. 이런 걸 깔아주시면 좋은 이유가요, 이런 거 많이 해주시는 편이 보기도 이쁘고요. 저도 분양자인 저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,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. 이 사육장 세팅은 예전에 여기서 다른 진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진해를 제가 분양 보내면서 지금 사육 세팅이 남아가지고 그냥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보면 여기도 거주민들이 살고 계세요. 자, 여기다가 야생에서 잡아온 그 주면의리들을 몇 마리 넣어놨거든요. 그 주면의리들은 여기서 이제 진해가 먹고 난 똥과 찌꺼기들을 이제 주워 먹으면서 알아서 번성을 하는데, 이 주면의들이 번식을 하면은 여기서 이 안에서 이제 다른 생물들이 막 잡다한 기생충 같은 게 안 생겨요. 자, 여기 있다 주면의리 보이시죠?
이 절지류를 키울 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가요. 이 사육장 세팅에다가 이런 작은 주면을이나 아니면은 그 톡톡이 같은 거를 좀 넣어주시면은 개체들이 먹고 난 그런 막 음식 찌꺼기 같은 게 분해가 되면서 기생충 같은 거에 생길 확률이 되게 줄어들죠. 그런 다음에 이 물그릇에는 항상 물을 채워주셔야 돼요. 물 좀 열어봐봐. 이 진해는 생각보다 수분 유지가 되게 좀 필요한 종이다 보니까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. 다리가 오므라들어서 이제 말린 오징어처럼 변하는데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기 싫으면은 가장 기본적인 수분 급여는 꼭 해주셔야 돼요. 자, 됐어요. 그러면 이걸로다가 끝으로다가 진해만 넣어주시면은 환상적인 흑사육 세팅이 끝났습니다. 이 진해라는 생물은 눈으로다가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. 특히나 이런 싱글러타 같은 땅 진해는 그냥 딱 사육 세팅에 넣는 순간부터 그냥 진해를 키운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. 그냥 흙을 그냥 가끔 곤충을 잡아먹고서는 뭐 진드기 같은 뭐 잡다한 생물이 생기는 흙을 키운다는 개념으로 키우시면요 되게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. 애초에 귀엽고 깜찍한 진해를 상상하셨다면은 그런 건 사육은 불가능하고요. 그냥 어쩌다 튀어나와서 동이로다가 곤충을 잡아먹는 흙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사육이 가능할 거예요. 자, 이 싱글러타는 이제 원래 진해는 암수를 같이 합사를 시키면 서로 잡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지금 성격이 순한 편이어가지고 지금 암수를 같이 합사를 시킬 거예요. 이 진해 사육의 정말 큰 매력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진해들이 두 마리를 넣으면은 한 마리가 되어 나타난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. 뭐 싱글러타는 그게 그나마 적은 편인데 다른 진해들은 두 마리를 키우면은 두 마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 마리로 변해요. 자, 좀 들어가자 치키야. 지금 먹이를 물고 있어가지고 얘가 이거 아니야 바보야. 진해 만질 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막 괜히 패기 있게 손으로 만지다가 막 물려가지고 저한테 전화로다가 형님 저 진해한테 물렸어요 죽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전화 하시지 마시고요. 죽진 않으니까요. 대신에 정말 죽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으면 항상 핀셋으로 만져주세요. 진해의 독은 사람을 죽이는 독은 아닌데요 정말 죽고 싶게 만들 정도로 아프니까요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보세요, 벌써부터 흙으로 기어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흙을 키운다는 개념으로다가 점점 변모를 하고 있을 거예요. 저기도 보면 주며느리들이 사방에서 기어다니죠. 여기에서 원래 거주하고 있던 1차 거주민들이고요. 이 거주민들과 이제 공동주택에 함께 입성하게 될 바로 이 진해들이에요. 자,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나중에 어느 순간 이제 진해들이 알아서 짝짓기를 하고 나면요 이런 유목이나 은신처 밑에다가 굴을 만들어가지고 어미진해가 거기서 새끼를 품고서는 거기서 번식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뭐 나오면 좋은 거고요. 진해 종류에 따라서는 번식이 됐을 때 한 마리당 막 20만원 30만원 하는 진해도 있는데 새끼를 많게는 막 100마리에서 80마리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완동물을 할 수 있는 재테크 중에서는 정말 최상급 재테크기도 하고요. 대신 진해는 그만큼 돈이 되는 만큼 사육이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. 사육은 쉬운데 이게 번식이 좀 어려운 거죠. 이제 나름대로 얘네 암수 구별에 대한 난이도도 있고 까탈스럽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편인데 뭐든지 뭐 리스크가 있어야지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요. 한번 절지동물로다가 재테크를 하고 싶었던 분들께서도 한번 약간의 공부는 하신 다음에 하시는 편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아무튼간에 진해에 대한 기초적인 세팅은 끝났고 온도는 이 진해들은 말 그대로 땅끝이잖아요. 주로 이제 흙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고온에 약간 취약한 편이에요. 대부분의 진해들이 뭐 하드위키 같은 종류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약간 좀 저온을 요구하기 때문에요. 대체로다가 한 22에서 25도 사이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웬만한 진해들은 다 키울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고선 뚜껑을 덮고서는 뚜껑은 항상 잘 닫아주셔야 돼요. 괜히 제대로 안 닫으면 애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막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엄마한테 막 혼나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려면은 본인이 알아서 관리를 잘 해야겠죠? 봐봐, 이렇게 열렸잖아 바보야. 그러면 진해가 튀어나오는 거야. 그러면 돼 안 돼? 아니 바보야 안 돼. 바보야 멍청아. 자, 이것 좀 안 해도 넣어줘. 저 위에다가. 자, 요거는 제가 키우는 다른 진해예요. 얘는 되게 커요. 사이즈가 진짜 국내에 있는 차이니즈 자이언트 센티페 중에서는 거의 1, 2등에 다툴 정도로 큰 건데 뚜껑 넣어 잡고 있어줘. 튀어나오면 잘 닫아야 돼. 와, 사이즈 죽이죠. 이런 홍룡같이 생긴 크다란 진해를 키우고 싶으면은 진짜 한번 이건 거 괜히 또 사람들한테 추천하기 좀 그래. 진해는 나도 징그러워가지고. 자, 먹이도 한번 줘볼게요. 먹이는 편해요. 그냥 얘네들도 똑같이 도마뱀이랑 똑같아가지고요. 그냥 귀뚜라미나 이런 거 주시면 돼요. 와, 바로 받아 먹잖아요.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동류로다가 먹이를 찝어 먹는데 저거에 찝히면 진짜 더럽게 아프다고 해요. 벌써 귀뚜라미가 한 방에 갔잖아요. 저 소주잔 아니에요? 저거는 남자의 눈물이죠? 제 눈물을 담아놓는 공간이에요. 오, 색깔 멋있다. 이 진해들이 기간티아 같은 진해들은 색깔이 진짜 새빨간 게 정말 멋있거든요. 그거는 여성분들이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보면은 색깔은 이쁘다고 하실 정도로다가 좀 화려한 진해인데요. 뭐 색깔만 이쁘다는 거예요. 생긴 게 이쁘다는 건 아니니까요.
뭐 똥도 금색이면 이쁘다고 할 수 있잖아요. 뭐 그런 느낌이에요. 자, 이렇게 먹이를 먹을 땐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. 특히 진해는 먹이를 너무 과하게 먹이면은 순대 체형이라 해가지고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완전 파워가 되거든요. 그러면은 탈피를 했을 때 탈피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먹이는 주기에 맞게 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주고 있어요. 자, 아무튼 간에 진해에 대한 기초적인 사육 세팅은 끝났고요. 꽤 크죠?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생물이 아니다 보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. 자,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